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오후 9시 28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26,000달러 정도, 26,000이 25,600달러 정도 됩니다. 어제 이제 바이낸스 이슈, SEC 소송 이슈 덕분에 조금 하락은 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뭔가 많이 하락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알트코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막 두 자릿수 이상으로 하락을 했지만, 사실 막상 비트랑 이더 딱 그거 두 개만 보면은 그렇게 큰 막 두 자릿수 하락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는 뭐 두 자릿수 하락 정도는 나와줘야 좀 떨어졌네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비트랑 이더 기준으로 시장을 좀 봤을 때 막 그렇게 많이 떨어진 느낌은 또 아니다. 다만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한 뭔가 그런 좀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SEC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제 규제 못하고 뭐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좀 시장에 있는 그런 영향력을 저거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알트코인들은 또 좀 다르죠. 뭔가 이렇게 SEC가 저렇게 계속 뭐 리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소송전을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액션이 있을 때, 비트코인이랑 이더는 조금 더 안전한 측면이 있지만, 이제 다른 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언급이 나왔었던 몇몇 알트코인들이 또 있었죠. 뭐 솔라나부터 해가지고 코스모스 등등등 뭐 증권 이슈에 뭐 해당이 된다. 근데 이제 그런 메이저 알트코인들마저 뭔가 그렇게 얘기 나오면 이제 이런 뭐 나머지 더 잡 마이너스 알트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 알트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좀 그런 리스크적인 좀 그런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를 우리가 또 저점이 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비트 위주로 모아야 되는 이유가 또 역시나 어제 또 증명이 됐고요. 이제 수위 이런 얘들은 보시면은 이제 그 락업 해제 이슈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앱토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빠졌거든요, 사실. 좀 빠지긴 했는데 뭐 수위 이런 얘들보다 조금 덜 빠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들은 확실히 더 막 많이 빠지고, 이제 앱토스 같은 경우는 뭐 기관 물량 이런 얘들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빠지고 좀 이런 느낌도 있고, 컴플럭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뭐 멀티 체인 이쪽이랑 이슈가 좀 있었어가지고 좀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이제 뭐 AI라든지 뭐 중국 내러티브, 홍콩 내러티브 이런 것들도 사실상 6월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들인데, 이제 막상 6월 까고 보니까 뭐 별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들로 인한 상승 효과가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소멸이 되면서 그냥 이렇게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주식이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두 자릿수 하락이 나왔었고, 사실 SEC가 뭐 자기네 이제 미국을 위해서 이제 뭔가 이런 대내외적인 규제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코인베이스에게도 막 규제 이슈 막 이런 것들을 밀어붙였었죠. 그래가지고 뭐 암스트롱이 뭐 이러면은 우리 미국 떠난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SEC가 지금 좀 전방위적으로 크립토 시장을 좀 억압을 하고 있는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심화가 된다라고 해도 지금 바이낸스 이렇게 규제하는 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막 이렇게 FTX라든지 뭐 파산 뭐 이런 애들이 파산했었던 그런 작년 5월 6월 요런 이슈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게 뭔가 엄청나게 큰 악재라기보다는 좀 주기적으로 이제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약간 테더 이슈 같은 경우는 막 잊을만 하면 나오고 막 잊을만 하면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SEC 이제 뭐 이 규제 이슈 같은 경우도 뭔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 시장의 악재의 한 부분으로서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락은 추가 하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막 그렇게 엄청 좀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안 좋은 지금 측면이 좀 붙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리플 이슈, 리플 소송, SEC랑 이제 소송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 리플 없으니까 약간 남 얘기 같고 좀 먼 얘기 같았죠. 근데 이제 막상 뭐 바이낸스 가장 좀 우리가 큰 연관이 되어 있는 거래소에다가 이렇게 좀 똥을 던지니까 느낌이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를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던 것은 결국에 이제 분부 같은 애들은 조금 리플처럼 또 길게 횡보를 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런 SEC 규제가 좀 해당이 되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좀 그런 코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고 웬만하면 저점이 이제 하락이 추가로 온다라고 하면은 비트를 모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리플이랑 좀 똑같은 포지션으로 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중간중간에 뭐 런치패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뭐 다시금 이렇게 중간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은 조금 길게 횡보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좀 앞으로 어떻게 행보가 진행이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추후에 뭐 바이낸스 규제가 지금 이제 계속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이렇게 펀치로.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뭐 버틸만 하다가 뭐 나중에 좀 더 세게 뭔가 발언을 한다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진짜 바이낸스가 막 엄청나게 큰 막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트가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는 저점으로 생각을 하고 비트를 매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 가격 보시면은 이런 느낌인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 11월쯤에 요때쯤에 이제 FTX가 망하고 이제 바이낸스도 뭐 위험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요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때가 이제 진짜 저점 딱 찍혔었죠. 그래서 하나 망하면은 저점, 그리고 이때도 루나 터졌을 때 저점, 이런 식으로 좀 갱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악재들이 진짜 그게 달할 때 심지어 이제 가장 큰 레벨에 있는 바이낸스가 만약에 그런 좀 공포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좀 좋은 매수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만 지금은 뭐 딱히 뭐 테더 이슈 정도? 그 정도로 뭔가 단골 이슈가 이제 될 것 같아요. 뭐 SEC가 저렇게 말을 하는 게. 그래서 뭐 당분간은 좀 길게 횡보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승은 나오기 힘들겠다. 뭐 횡보 내지는 뭐 약하락 요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당분간 뭔가 유의미한 상승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제 올 초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반등도 있었고 알트코인들도 좀 분위기 좋은 때가 많았었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이렇게 다시 사이클로서 올해 사이클로서 좀 이렇게 내려갈 만한 느낌이긴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 타이밍이랑 맞물려가지고 좀 이런 규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다 됐나? 요거? 이 정도로 보고 이제 뭐 다음 저항 같은 경우는 뭐 한 24,000 정도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은 실제로 바이낸스가 이렇게 이런 SEC 소송 뭐 이슈 얘기가 나왔을 때 뭔가 큰 영향으로 뭔가 그 FTX가 파산할 때 뱅크런 당할 때처럼 자금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다. 그래서 영향이 아예 없진 않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자금이 많이 나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때처럼 막 엄청나게 위험 수준 이 정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계속해서 뭐 이런 온체인 같은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못 보시면은 그냥 마켓캡에서 여기 거래소 탭 들어가셔서 이거 보시면은 되거든요. 요거 토탈 에셋. 그래서 요거 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요 난센 지표 바이낸스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바이낸스 요 정도 자금 이탈이 조금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최근 프로젝트들 이제 투자 현황인데요. 월드코인이 좀 투자를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안데르센 호로이츠를 필두로 해가지고 블록체인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곳으로부터 115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받았고, 매직은 페이팔에 좀 투자를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아노마 있고 퓨저니스트 있죠. 퓨저니스트 같은 경우도 나름 기대작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까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뭐 이래가지고 뭐 언제 상장할지도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그리고 등등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눈길이 가는 얘들은 아직 없네요. 확실히 작년 이제 앱토스, 올해 이제 수이, 그리고 그 뭐야 저기 아비트럼, 요 세 개가 확실히 좀 큰 기대작 중에 하나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이제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기대 중인 프로젝트들은 약간 중국 쪽으로 나오는, 중국 내러티브를 달고 나오는 어떤 레이어 1이라든지 레이어 2 요쪽 그 라인업들을 좀 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투자를 큰 돈으로, 큰 액수 단위로 받는 프로젝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한번 얘기 드릴게요. 요거는 뭐 별건 아닌데, 이번에 SK 우리나라 SK텔레콤 그 자회사 SK 플래넷에서 드디어 이제 NFT를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지금 업튼 토큰이라고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대기업 하는 것 보면은 보통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토큰 출시한다 발표해놓고 약간 기대감 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NFT로 약간 좀 유저 친화적인 그런 첫 단계로 스텝을 밟으면서 빌드업을 시작하는 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로드 투 리치라고 NFT를 SK에서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OK 캐시백 앱이랑 그리고 어플 저기에 그 업튼 스테이션이라고 있거든요. 그 두 개 다운 받으시면은 연동해가지고 하실 수 있고, 소량 굉장히 소량이지만 아발란체에도 뭐 에어드랍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돈이 지금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관심 용도로 서칭해 보셔서 레벨 올리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 프로젝트들도 지금 이렇게 좀 장이 좋지 않을 때 출시되는 것들이 오히려 나중 가서 돌아봤을 때 그때가 좀 기회였을 때가 많더라 라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토큰 살 수 있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좀 최근에 좀 언급드렸었던 애들, 뭐 월드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업튼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이제 좀 추천드렸었던 에어드랍 관련한 프로젝트들 몇 가지 있죠. 그리고 중국 프로젝트들도 몇 개 있고, 그래서 그런 애들 나중에 저점 오면은 뭐 비트를 굉장히 좀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되 조금 소액으로 이런 애들도 뭐 그냥 씨 뿌리듯이 뿌려두시면은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환율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환율이 지금 1,300원 막 깨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김프 같은 경우는 1% 초반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김프가 좀 붙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귀국을 계속해서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환율도 이제 지금, 왜냐면은 금리가 이제 고점 찍고 요즘 유지되다가 이제 내려올 좀 그런 스텝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국내에서 뭔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달러 지수는 이렇게 뭐 딱히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뭔가 터져가지고 원 달러가 좀 이렇게
뭔가 삑 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달러 지수 자체로 뭔가 강달러가 될 저기는 없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런 김프 관리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할 건데 영상 소스가 많이 없습니다. 뭔가 하락을 하는데 좀 어쨌든 요게 제 기준에서 엄청 큰 하락은 아니거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소스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막 좀 참고하던 그런 뭐 블로그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뭐 에어드랍 이런 것들 좀 괜찮은 거 있으면 가져와서 이제 추천도 좀 드릴 텐데 지금은 진짜 너무 먹을 게 없는 느낌? 그래서 약 비유를 하자면은 작년 약간 요맘때 요맘때 좀 지나가지고 막 하락할 때 이랬죠. 이런 느낌이었죠. 막 진짜 뭐 할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관심도 자동으로 꺼지고 그래서 제 거 영상 시청 수가 1000명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금 약세장이구나 이렇게 인간 지표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가 조금 만약에 떨어지면은 매수를 조금 해보세요. 이제는 그래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저는 조금 뒤쪽 분기를 기대 중이긴 한데 그거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좀 매수 구간을 좀 길게 잡고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이클로 다시 좋은 시장은 오거든요. 뭐 SEC 규제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결국 다시는 이 탐욕의 시장은 살아납니다. 무조건 살아날 거기 때문에 너무 막 겁먹지도 말고 그렇다고 뭐 너무 빨리 뭐 내년 반감기니까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빨리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천천히 느긋하게 좀 긴 호흡으로다가 접근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도미넌스만 한번 마지막 볼까요?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나름 건전한 SEC 규제 그 이슈 자체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어떤 좀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미끼로 지금 남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름 비트랑 이더는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올랐었던 알트코인들은 많이 좀 조정이 되는 나름 장세 자체만 놓고 보면은 건전한 조정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하반기에 뭐 추가로 상승할 만한 뭔가 요인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만 요 지금 하락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른 분들 의견도 좀 같이 보시면서 뷰를 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냉철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